저는 정불례입니다. 올해 66이죠. 서울 강서구 시장통에서 30년째 오복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분식집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딸 하윤이는 초등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6년 됐고 10살 된 손녀 나린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위 동규는 헬스클럽에서 영업팀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참 싹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웃는 얼굴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윤이가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다이어트 한다잖아요. 하지만 한 달 새 6kg이 빠진 걸 보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아, 밥은 잘 먹고 있니? 제가 물어보니까 하윤이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항상 그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걱정된 건 하윤이 얼굴색이었어요.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동규에게 물어봤죠. 동규야, 하윤이가 요즘 많이 말랐는데 괜찮은 거니? 그때 동규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문제 있어요? 그 말투가 참 퉁명스러웠어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집에서 저염 미역국을 끓여 보냈어요. 닭가슴살죽도 만들어서 같이 보냈죠. 하윤이가 원래 제가 끓인 국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라고 하곤 했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국그릇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손도 안 댄 것 같았어요. 하윤아, 국은 안 먹었니? 엄마, 냄새가 좀 나서.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3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음식에 자신이 있었는데 냄새가 난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라 바쁜 건 알겠는데 하윤이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나린이랑 놀아줄 때도 쉽게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동규가 대답했어요. 괜찮다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시네. 시어머니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마치 남의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날 밤에 나린이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해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는 괜찮다고만 하네요. 10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설마 우리 하윤이에게 큰 병이 있을 리는 없을 거라고.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위를 제대로 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하윤이를 봤을 때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동규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헬스클럽 가맹점을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금방 갚을게요. 사업 확장이라니 좋은 일 아닌가요?
저도 젊을 때 분식집 차릴 때 여기저기 돈 빌려서 시작했으니까 사위도 열심히 하려는 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윤이 아빠 일이 잘 되어야지.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서 줬어요. 그때만 해도 사위를 믿었거든요. 딸의 남편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누나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 거야?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분식집 매출로는 몇 달치 수입이었죠. 하지만 가족의 수술이라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거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누나 수술 잘 되겠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저는 또 통장을 털어서 돈을 보냈어요.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로 동규, 누나 안부를 물어봐도 대답이 애매했다는 거예요. 수술 잘 됐어? 네, 뭐. 그럭저럭요. 언제 퇴원해? 아,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제가 뭘 더 물어볼 입장도 아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윤이 상태였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하윤이는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발도 붓는 것 같고, 하윤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건 정말 이상해. 엄마, 괜찮다니까요. 괜찮을 게 뭐야.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잖아. 그때 동규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병원들이 괜한 검사 많이 시켜서 돈만 뜯어가요. 과잉진료라고 하잖아요. 과잉진료라고요? 딸이 아픈데 과잉진료를 걱정하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윤이 앞에서 싸울 수는 없었죠.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말을 또 그렇게 차갑게 하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사람 대하듯이.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동규 카드 사용 내역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고급 음식점, 술집, 쇼핑몰. 이게 다 뭐죠? 가맹점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돈을 쓸 일이 있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가맹점 확장이 맞는 건가? 누나 수술이 진짜인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사위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윤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딸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몰래 하윤이 집에 가봤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몰래 가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딸이 걱정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부터 확인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보낸 저염김치, 미역국, 달고기 반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냉장고 안에는 인스턴트 라면, 햇반, 그리고 온갖 보충제들만 가득했습니다. 프로틴 파우더, 다이어트 쉐이크, 영양제, 이런 것들이 선반마다 빼곡했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는 프로틴바 포장지들이 쌓여 있었고요. 설마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윤이가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으로 나가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고급스러운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안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이용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금액을 보니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보냈지? 이용권에 적힌 헬스클럽 이름을 봤는데 동규가 일한다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값비싼 이용권을 보낸 걸까요? 거실을 둘러보니 더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고급 화장품 상자들이 쌓여 있고 브랜드백 포장지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하윤이가 살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하윤이는 원래 검소한 아이였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돈은 계속 빼가면서 집에는 이런 비싼 물건들이 있다니. 그리고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마침 나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나린아, 엄마는 요즘 뭐 드시니? 라면이요. 아니면 저거. 나린이가 가리킨 건 프로틴바였어요. 밥은 안 해 먹어?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잘 안 해요. 아빠도 늦게 와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윤이가 아픈데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가 저녁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나린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있었다니. 사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녁을 하려고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본적인 재료도 하나 없었습니다. 계란, 우유, 채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각종 보충제와 인스턴트 식품만 가득했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정말 화가 났어요. 딸과 손녀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니. 사위에게 돈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집안은 이 모양이라니. 그날 저녁에 하윤이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하윤아, 엄마가 보낸 음식들은 어디 갔니? 엄마, 미안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이런 걸로만 먹으면 어떻게 해? 하윤이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떨구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동규가 뭔가 금지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돈의 행방도 이상하고, 딸의 상태도 이상하고, 집안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정확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지만 함부로 들쑤시면 하윤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계치인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요즘은 도어벨에도 카메라가 달린 게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집 안팎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물어봤죠. 아주머니, 집 보안용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 있나요? 조그맣고 눈에 안 띄는 걸로요. 도어벨 카메라랑 홈캠 있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설치하는 법을 배워서 하윤이네 집에 몰래 달았습니다. 현관 도어벨은 교체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카메라를 놓았어요. 다행히 하윤이와 나린이는 물어보지 않았고 동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상들만 보였어요. 하윤이가 집에서 쉬고, 나린이가 학교 갔다 오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낸 음식 용기들을 동규가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버리고 있었던 거죠. 뭐야, 이게? 더 지켜보니까 동규가 라면을 끓여서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하윤이는 옆에서 그냥 물만 마시거나 프로틴바 하나 먹는 정도였고요.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윤이한테는 제대로 된 음식도 안 줬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였습니다. 밤늦게 동규가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하윤이가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손이 떨렸어요. 딸이 아픈데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더 지켜봤더니 그 여자가 며칠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하윤이가 나린이랑 함께 외출한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급 음식을 시켜 먹고 술도 마시고 카메라에 음성도 녹음되었는데 우연히 들린 통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해. 어차피 내 몸 상태로 애 키우기 힘들잖아. 동규 목소리였어요. 간 통죄도 없어졌고 위자료 3천만 원이면 끝나는 거야. 3천만 원이라니. 제가 누나 수술비라고 보낸 돈이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설마 처음부터 이혼 위자료로 쓸 생각이었던 건 아니겠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증거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정리해서 제대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영상을 모으고 카드 사용 내역도 다시 확인했어요. 동규가 헬스클럽에서 자주 결제한 내역들이 있었는데 그 헬스클럽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 이용권에 적힌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네. 동규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여자가 그 헬스클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낸 돈들은 모두 그런 데 쓰이고 있었던 거죠. 가장 화가 난 건 하윤이가 아픈데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댄 거였어요. 딸의 건강보다 자기 바람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윤이한테 바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딸과 손녀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윤이가 날로 안 좋아지는데 동규는 계속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윤이한테 먼저 말했어요. 하윤아, 엄마가 알아낸 게 있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뭔데요, 엄마? 동규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하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증거가 있어. 우리 같이 확인해보자. 영상들을 보여줬더니 하윤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알고 있었는데 말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해? 이런 일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야? 나린이 때문에요. 아이 아빠인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혹시 제 탓인가 싶기도 하고.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아픈 건 하윤이 잘못이 아닌데 본인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동규가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저녁, 동규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하윤이와 함께 바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뭐 하는 거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동규는 깜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 여자는 당황한 듯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앉아 있어요. 할 말 있으니까. 동규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헬스클럽 일 때문에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셔요. 하윤이와 나린이 모르게? 그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문제 있냐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의 말을 그대로 했더니 동규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시어머니가 뭘 아냐고요? 내 딸이 아픈데 제대로 치료도 안 받게 하고 내가 보낸 음식은 다 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헬스장 회원 관리 차 온 거예요. 회원 관리요? 밤 10시에 술 마시면서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난 몇 주간 찍힌 장면들이었죠. 이것도 회원 관리인가요? 동규와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당당하죠? 제가 그 여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남편을 꼬시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딸이 아픈데 남편을 빼앗아 가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하윤이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규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요? 내 딸 집에 내가 뭘 설치하면 안 돼요? 당신이 잘못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럼 당신이 한 건 뭐예요? 아내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건 사생활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싸우면 하윤이한테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정하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아픈 상태고 나린이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하세요. 그때 동규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윤이 상태로는 애 키우기도 힘들 거고. 뭐라고요? 위자료 좀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어요. 아픈 아내를 버리겠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다니. 그리고 위자료도 제가 준 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쳤더니 그 여자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라고요? 결혼한 남자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여자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윤이와 나린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상간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관련 업체에도 사실 확인을 요구하시고요. 변호사님 말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합법적인 절차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헬스클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고객의 개인 생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정당한 사실 확인 요구였죠. 하윤이는 별거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린이의 면접 교섭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어요. 아이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엄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거야. 동네 온라인 카페에는 글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자칫 소문만 나고 사실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대신 학부모들 깨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나린이가 혹시 힘들어하면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불례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게 좀 지켜봐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나린이를 위해서 탄원서도 써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헬스클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관장을 일시 직무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원 개인정보 관리도 재점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여자가 관장이었구나. 그것도 건물주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던 거죠. 동규는 점점 더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직장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바로잡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요? 그럼 당신이 한 건 안 심해요? 아픈 아내 두고 바람 피우는 게.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동규는 계속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했고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습니다. 모든 걸 감정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윤아, 이제 치료부터 제대로 받자. 네,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드디어 하윤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윤이 건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윤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엔 붓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만성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거의 말기 단계 직전입니다.
말기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주 3회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신장 이식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하윤이가 정말 큰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동규가 병원 가는 걸 막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진짜 딸을 죽일 뻔했던 거잖아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치료받으면 되죠? 하윤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다니. 정말 착한 우리 딸이에요. 투석을 시작하면서 신장 이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 그러니까 하윤이 삼촌이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38살이니까 나이도 적당하고 건강 상태도 좋거든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줄 수 있어.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제가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건데 동규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거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기증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수술 언제 할 수 있나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적 절차도 계속 진행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법원에 접수되었죠. 동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고 양육권은 포기하겠습니다. 동규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아마 체면 치레라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양육권 포기는 당연한 거고 면접 교섭도 제안해야 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요? 그럼 당신이 한 건 안 너무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하윤이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헬스클럽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관장이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물론 걱정은 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날이나 엄마 수술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할머니.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손녀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해야죠. 법정 공방과 의료진의 노력,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봄, 드디어 수술날이 왔어요. 하윤이와 아들이 나란히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컸어요. 무사히 잘 되겠죠? 불례님,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나린이와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안전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윤이도 살고 아들도 무사하고.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응, 나리나. 이제 엄마 괜찮아질 거야. 회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하윤이에게 유리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하윤이가 가져갔고 동규는 면접 교섭이 제한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최소화됐고 상간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인정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판사님도 쉽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동규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도 헬스클럽을 그만두고 아예 업체 간판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관장이 와서 운영하고 있다더라고요.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윤이와 아들은 한 달 만에 거의 회복했어요. 정말 의학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기운도 나고. 그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오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뭘, 가족끼리. 누나도 빨리 건강해져서 나린이 잘 키워. 형제가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나린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아이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미역국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매일 끓여줄게. 좋아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동규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하윤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저도 분식집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어요. 저염 한상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하윤이 병을 겪으면서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머니,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죠? 네, 자주 올게요. 손님들도 좋아해 주셔서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어느 날 저녁, 하윤이와 나린이가 분식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도 함께였죠.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다이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큰 병이었고, 사위를 믿었는데 배신당했고, 하지만 결국 가족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고들었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했죠. 감정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죠. 지금 하윤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일하고 있어요. 나린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아들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을 때만 편히 되지 말고 나쁠 때 가까워지는 사랑을 택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